그런데 그걸 보고 이제 비트모빅이 비트코인 캐시가 못한 걸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비트모빅은 다릅니다. 청구 기간을 줄 거예요. 1년 정도만 청구해서 트랜잭션을 만들지 않으면 전부 블로킹 할 겁니다. 없어지는 거죠, 장부에서. 그래서 결국은 그 고래들 옛날에 10만 개 이상 갖고 있었다가 지금 움직이지 않는 고래들이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고래 사냥을 하면 이제 비트모빅을 갖다 팔 거기 때문에 비트모빅의 생태계에 부담이 돼서 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어요. 비트모빅에. 그런데 비트모빅에 만들어진 그 취지 자체가 그 비트코인의 가장 큰 결함인 로스트코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비트모빅의 정체성이라서 이 대의 명분 때문에 하는 거는 아니에요.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이 대의 명분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비트모빅은 비트코인하고 딱 붙어있고 대한민국의 비트코인 1세대 이론가가 만든 코인이라는 것을 어필할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올해부터 내년까지 매우 시끄러울 겁니다. 지금 집행부하고 토론 중에 있는데 뭐 비밀은 아니라서 오픈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비트모비커들도 이제 때가 왔으니까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되기 전에 빨리 한 가구당 하나씩 갖도록 주변 친지들한테 얘기를 해보세요. 이게 되면 날아갑니다. 그냥 뭐 그때부터는 다른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착각을 한다기보다 고정관념이 있는데 제가 2019년도에 모빅을 만들었다고 해서 2019년도 장부를 가지고 고래 사냥을 할 거라고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근데 2019년도에 모빅을 가지고 고래 사냥하지 않습니다. 2027년도 1월 1일 장부를 갖고 할 겁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마이클 세일러 고래 사냥과 전혀 무관한 마이클 세일러가 청구할 수 있을 거예요. 비트모빅을. 그래서 마이클 세일러도 청구하는 비트모빅 이런 취지로 고래 사냥을 합니다. 고래 사냥을 하는 목적은 비트코인의 로스트코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 때문이 아니고요. 비트모빅의 이 참신한 발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비트모빅을 세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비트모빅을 만들면서 3년 동안 이즘에 비슷하게 한국의 비트코이너들한테 공격을 받았는데요. 이것을 좀 더 세계적으로 확장해서 더 죽사발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2027년 1월 1일 0시 장부를 기준으로 하드포크를 하는 겁니다. 하드포크 기간은 하드포크를 해서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트랜잭션을 만들었을 때 비트모빅을 주고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의심을 하겠지만 기술적인 게 다 됩니다. 제가 기술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요. 의외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으시면 돼요. 다 가능합니다. 제가 머릿속으로 다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내부 토론을 해보니까 원래 우리의 취지대로 50개씩 따박따박 채굴이 됐던 그러나 잠겼던 그 로스트 코인들을 살리는 것인데 거기는 좀 우대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50개씩 따박따박 되는 게 이제 2012년도까지인데 2012년도까지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들 이 개념을 아셔야 돼요. 2027년도 1월 1일 장부라는 게 뭐냐면 2027년도 1월 1일 0시에 스냅샷을 말합니다. 그때 이제 비트코인의 얼음땡 장부예요. 그 장부에는 빙하기 때의 그 맘모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빙하기 때의 맘모스 들어가 있고 지금 막 활동하고 있는 사자, 고양이, 원숭이, 제비들도 다 스냅샷에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빙하기 때 움직이지 않는 그 맘모스한테는 꼬셔내야 되기 때문에 10분의 1로 10대 1로 모빅을 교환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맘모스의 비트코인 개수가 10,000개다. 그럼 모빅 1,000개가 청구가 되는 거죠. 1년 안에 청구한다면 트랜잭션을 만든다면요. 그리고 맘모스가 아니다. 얘가 지금 살아있고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는 애들이다. 그냥 어차피 고래사냥 대상도 아니었다. 근데 우리의 흥행을 위해서 해준다. 그럼 걔네들은 10대 1이 아니겠죠. 생각해보면 20대 1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0대 1 정도. 그래서 비트코인을 100개 갖고 있으면은 모빅을 5개 정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가능하냐? 충분히 가능합니다. 게이트웨이를 더 갖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것은 묻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논의를 시작해서 올해 안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보다 훨씬 더 빨라지겠지만 그 안에 모빅 카운슬의 투표를 거쳐서 확정을 할 거고요. 그러면 확정하기 전까지 엄청 시끄럽겠죠. 그걸 또 즐기는 겁니다. 그리고 2026년도 1년 동안 공지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나운스로. 그래서 2026년 1년 동안 마이클 셀러는 과연 청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이제 논쟁을 막 하면서 한 해를 보내고요. 2027년 1월 1일부터 1월 1일 0시에 장부를 하드포크해서 1년 동안 비트모빅을 그래서 모비커들은 주변에
글로벌리 날아갈 거니까 날아가기 전에 한 가구에 하나씩 닥치고 그냥 받든지 사든지 하면 됩니다. 비트코인도 놓쳤는데 비트코인 뭐 이렇게 될 줄 몰랐죠? 하나 지금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할걸요. 중산층도 힘듭니다. 뭐 중산층의 가용 현금이 1억 5천만 원 없을 거예요. 웬만한 중산층은. 상류층이나 있겠죠. 주식 채권 팔아봐야 1억 5천 안 될 겁니다. 중산층은. 집에다 묶여 있을 거예요. 집에. 재밌죠? 뭐 비트모비가 이렇게 재밌습니다. 이 재미를 여러분들이 만끽하면 가격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이렇게 재미를 느끼고 이렇게 실험을 해가면서 하다 보면 논란이 되고 그리고 가격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호떡지에 불납니다. 기업들한테 거저 주겠다는데 기업들이 지들이 뭐 준비한 것도 없는데 뭐 리플을 누가 산다면서요. 빅테크가 저는 그게 헛소문이 아니고 딜이 되는 중간에 나온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헛소문이 아니라 그게 실현이 되면 바로 이게 모비게 시대가 올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만들기보다 리플 사는 게 낫잖아요. 빅테크 입장에서. 그러면 뭐 그 빅테크 수준까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기업들은 모비 왜 생태계를 리플 산 입장에서도 골 때리지 않을까요? 리플 가격 떨어지면 스트레스 받고 마찬가지예요, 그거. 그 거래가 성사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비게 시대가 옵니다. 그렇게 해야 그런 일이 리플도 잘 되고 파이도 잘 되고 해야 한국 기업들한테 기업형 블록체인이 들어와요, 머릿속에. 제가 막 떠드는데 한계가 있더라고. 여러분 모비커들은 비트코인이 잘 되면 다 잘 되는 거니까 이 세계는 그래요. 그냥 비트코인이 잘 되면 잘 됩니다. 심지어는 스캔마저도 잘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좋은 건 아니죠. 비트코인한테 스캔마저 잘 되는 게 그걸 이제 옥석을 이제 분별해야 되는데 시장이 우리 모빅은 너무나 탄탄한 이론 위에 너무나 건강하게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뭐 공격하는 사람들은 기분 나빠서 공격하는 것 같고요. 뭐 원수가 없잖아요. 제가 건재하고 뉴스 보면 뭐 금융위가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는데 뭐 들여다보고야 있겠죠. So what? 교수님은 나중에 버거피쉬님 나중에 비트코인 장기대 유산 남겨주시나? 제가 그저껜가 한국 표준협회 한국 표준협회 되게 후덜덜한 조직입니다. 거기 조창 강연을 아침에 갔습니다. 롯데호텔에서 하는데요. 뭐 제 테이블이라서 그랬지만 전부 다 회장님들이세요. 다 하나같이 궁금한 게 내가 비트코인 얼마 갖고 있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오템이 나면 그냥 그게 자동으로 없는 여러분이나 있는 그분들이나 그냥 비트코인 얼마 갖고 있어요? 막 이게 궁금한 거야. 비트코인 얼마 갖고 있어? 막 이렇게 오케이, 뭐, 제가 얘기했어요. 질문이 들어왔길래,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마도 저하고 제 자식이 셋인데 아마 다 못 쓰고 갈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와, 그러더라고요. 근데, 말을 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들은 내 맥락을 잘 이해를 못했겠다. 왜냐하면 제가 비트코인을 써보니까요. 비트코인은 줄어들어요.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냐면 그냥 계속 원화로 환산한 그건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애들이 다 못 쓰고 죽는다는 이야기가 지금 비트코인이 내가 막 감당 못할 정도로 엄청 많아갖고 우리 애들이 막 타락해갖고 막 써서 또 못 없애는 뭐 마이클 잭슨의 네버랜드 뭐 그 정도 수준의 부라고 말한 건 아니고 걔들이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계속 쓰는데 비트코인은 줄지만 계속 가격이 오르니까 못 쓰고 죽는다는 이야기를 한 건데 비트코이너로 하면 이 말을 이렇게 딱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비트코이너가 아닌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갖고 내가 오해를 샀구나. 그래서 많다는 거야 적다는 거야. 여러분들의 수준에서는 엄청 많고요. 마이클 셀러 수준에서는 진짜 가난한 거죠. 한국의 비트코인 이론가는 참 가난하구나 이럴 거야 마이클 셀러는. 참 참여 안 되네. 저는 뭐 그냥 여러분들 기준에서는 여러분들 중에 간혹 엄청 부자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그냥 부자입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람이 2014년도에 비트코인 발견해가지고 그 당시 연봉 2억 정도 받던 사람이 가용 자산을 다 때려 박았으면 얼마 정도 샀겠고 많이 팔아봐야 절반만 남았을 때 얼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챗GPT 추론이 맞아요. 그러니까 대충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제가 뭐 이렇게 2014년도에 그냥 뭐 가난뱅이 실업자 백수가 아니었잖아요. 제가 나름대로 대치동에서 좀 나가는 강사였거든요. 좀 나가는 강사가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물어보세요. 대치동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저는 좀 나가서 2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그런지 아시고 그건 이제 궁금해하지 마시고 기분 나쁘니까 여러분 일이나 좀 어떻게 할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왜냐하면 이게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철학적 부자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한국엔 되게 없는 유형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다른 일로 부자가 돼갖고 철학책 읽고 나불 거릴 수 있어요. 그걸 철학적 부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철학적 부자 그러면 탈레스를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탈레스가 그 세상은 만물은 물이다라고 말한 그리스 철학자인데요. 사람들이 철학 나부랭이라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말만 하고 하는 게 없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지혜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려고 그래가지고 그 달에 대한 그 관찰을 결과로 그 다음에 가물 거를 알아서 비가 많이 올 걸 알아가지고 올리브 농사가 지중해 올리브 농사 중요하잖아요. 잘 될 걸 예측해갖고 올리브 짜는 기계를 다 입도 선매합니다. 그래가지고 떼돈을 벌어요. 그리고 돈을 다 어디다가 뭐 버리는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굴 줘버리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이 탈레스의 목적은 그냥 철학자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비트코인 세계에는 간혹 철학적 부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팀 드레이퍼 같은 사람이에요. 팀 드레이퍼가 누구냐면요. 그 야후에 투자했던 투자가인데요. 그 팀 드레이퍼가 가문이 부자 가문입니다. 그 전부 이렇게 투자를 해서 근데 이론을 가지고 철학을 갖고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고 2014년도에 미국 정부가 실크로드한테 압수한 그 비트코인 20만 개 중에 2만 개를 그 시장을 차갑게 하기 위해서 던집니다. 2만 개가 맞이고 제 기억이 맞다면 제 책에는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2만 개를 50노트씩 그 경매에 던졌는데 이거를 다 받은 사람이 바로 팀 드레이퍼예요. 당시 시세가 40만 원이었는데 시세보다 싸게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시세보다 싸게 잡아가지고 2만 개를 잡았으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철학적 부자인데 제가 규모는 다르지만 순전히 사유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사유함으로 논증하고 제가 논증했다는 거는 너무 증거가 많죠. 그 제가 그냥 뭐 혼자 조용히 비트코인 모아갖고 언제 나 부자야 하고 막 이렇게 종이지갑 주소 보여주고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계속 사람들한테 사라고 권하고 논증했고 논리를 만들었죠. 그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그 한국엔 별로 없는 유형이에요. 제가 꿈꾸던 것이 그건 아니었지만 어쨌건 이렇게 인도함을 받았고요. 철학적 부자예요. 왜냐하면 부자가 되고 나서 철학한 게 아니고 철학으로 부자가 된 겁니다. 그것도 뭐 제 팔자에 없는 돈을 벌었는데요. 한때 우리 아내랑 이제 옛날에 살던 아파트를 지나갈 일이 있었는데 자기가 우리 30대 때 제가 이제 힘들었대 무명이고 힘들었을 때 자기가 엄마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 팔자에 돈 잘 버는 남편은 없나 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내 팔자에 돈 잘 버는 남편은 없나 봐라는 말을 한 지 20년이 지났고요. 그 말을 하는 우리 아내는 우리가 얼마나 인생을 모르는지. 네. 자기 남편이 독서실에 들어가서 가족을 내팽개치고 철학책을 읽고 있으니까 그걸 본 아내가 너무 한심해서 내 인생에 돈 잘 버는 남편은 없다를 말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필요했던 거죠. 그 겸손케 하시는 거예요, 절대자가. 그렇게 되고 나서 20년 후에 그 독서력으로 그 책을 읽었던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 부정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했을 때 야 이게 너무 빅팅이야. 이거 네 인생에 너무 중요해. 지금 네가 만난 오태민이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일 거야. 나중에 너 그렇게 기억할 거다. 라고 내가 별 주잡을 다 떨면 설득을 하려고 했던 거죠.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5년 동안 유튜브에서 봤던 손흥민의 골이 몇 개입니까? 손흥민의 골 하이라이트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꿉니까? 손흥민의 골이 여러분의 인생 안 바꿉니다. 근데 만약에 저의 유튜버를 받고 저한테 설득이 됐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었을 겁니다. 틀렸나요? 맞나요? 제 말이. 제가 손흥민보다 더 위대하다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철학의 힘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냥 비트코인을 우연히 발견해갖고 진짜 다 우연이다 지금이 그냥 다 우연뿐이다라면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배울 게 없죠. 왜냐하면 그냥 운 좋은 놈인 거예요. 근데 저는 5년 전에 유튜브에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호소했습니다. 이 장부 게임에 들어와라. 나중에 원망하지 말고 지금 들어와라. 그리고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논리를 제 나름대로 열심히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옛날에 석기 시대인들이 200m를 그 동굴에 기어 들어가갖고 거기다가 그 얼마나 불편해 천장화를 그려요. 거기다가 막 물론 뭐 주술적인 의미도 있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호모사피엔스만이 갖고 있는 남기는 이 유적의 특징 어떤 원인도 어떤 그 호모자 들어가는 호모 에렉투스 호모 네안데르탈 아무도 남기지 않는 거를 남긴 호모사피엔스의 이거 재미를 추구하는 존재 재미를 추구하는 존재예요. 이 호모사피엔스는. 예. 여러분들은 재미를 추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나 팍팍합니까? 돈 버는 기계예요. 그래서 2027년도 1월 1일 0시 장부를 선언하고 뭘 할 거냐면 거래소 장부는 청구 안 된다라고 할 거예요. 거래소 장부는 청구 안 된다라는 거는 이제 거래소들의 정책을 거꾸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업계에서 11년 있었잖아요. 원래 하드포크를 하려면 거래소들한테 레터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거래소가 준비를 해야지 자기 고객들한테 그 1대1로 줄 수가 있어서 그래요. 처음에는 거래소들이 비트코인 캐시 아이디어를 싫어해갖고 무시했다가 어떤 거 비트피넥스인가? 하여튼 유명한 거래소가 소송을 당해요. 내 거 그 비트코인 캐시 내놔 이렇게 돼버리면 비트코인 캐시가 가격을 가져버리니까. 그러니까 거래소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꾸 할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레터를 보내면 무시를 해버려요. 그냥 웬만한 건 다 죽어버리니까. 근데 우리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레터를 보내는 게 너무 지겨운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있는 거래소 중요 거래소가 수백 개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꾸로 하려고 그래요. 제가 어떻게 거꾸로 할 거냐면 제 대가리 돌아가는 걸 한번 특징을 보십시오. 대가리가 저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레터를 보내는 게 더 귀찮으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거래소는 지갑을 알 수 있거든요. 거래소에 있는 지갑은 하드포크에서 제외, 거래소에 있는 지갑은 청구 불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거래소에서 빼야 돼요. 그래서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을 빼갖고 자기 지갑에 넣어서 2027년 1월 1일 0시에 스냅샷을 찍어야 됩니다. 그래야 모빅 청구가 가능해요. 그러면 바이낸스 막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거래소에 항의가 들어옵니다. 유저들이. 아니 우리 그거 빼지 말고 저 모빅 니네가 좀 받도록 협의 좀 해달라. 나 이거 빼기 너무 싫다. 그러면 바이낸스가 저한테 얘기를 하겠죠. 그거 왜 거래소는 배제해?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네가 우리 상장해주면 내가 그냥 바이낸스는 우리 모빅 상장해주면 바이낸스는 그냥 청구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이낸스 상장 주르륵 상장됩니다. 네, 재밌죠? 네. 비트모빅은 사는 방법도 있고요. 에어드랍 받는 방법도 있어요. 에어드랍은 산으로 와서 받으시면 됩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죠. 산에서 합니다. 산에서 하는데 2년 후 일모 지갑을 드릴 거예요. 2년 후 일모 지갑. 그래서 처음에는 대청봉에서 시작하려고 했는데 너무 멀고 위험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나이 제한을 얘기했는데 40대들의 저항이 만만치가 않네요. 그래가지고 일단 보편적 에어드랍은 일단 잠시 접어둡니다. 보편적 에어드랍은 안 하고요. 아마 조만간 발표할 건데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시작을 할 건데요. 보험 설계사님들이 있어요. 보험 설계사님들 대상으로 하는 에어드랍을 산에서 합니다. 이거는 왜 그렇게 됐냐면 특정한 보험 관련 회사가 저한테 부탁을 해왔어요. 보험 설계사들이 실제로 대민 금융을 파는 직종인데 실제로 크립토를 알아야 된다 이들이. 왜냐하면 저도 그 경험이 있는데 사기에도 많이 이용돼요. 사기에도.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가 되게 이 네트워크가 튼튼하거든요. 근데 이 보험 설계사 네트워크가
이 코인 다단계 이 스캠에도 많이 연루가 돼요, 부분적으로. 그런데 이분들한테 제대로 크립토를 알릴 수 있는 사람을 찾아봤는데 오태민이더라. 제가 이 안티들은 사기꾼이라고 하지만 이 세계에서는요, 비트코인 찾다 보면 저를 찾고 책을 찾고 내용을 보면요, 저의 그 진정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줘요. 그래서 보험 설계사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좀 같이 해보자 그랬는데 이제 그 회사의 직원들이 보험 설계사들하고 이게 돼서 된다는 보장이 없다. 그냥 욕만 먹는다 그래갖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됩니다. 우리 모빅이 사람 모으는데 아주 탁월해요. 제가 되는 거 보여드릴게요. 라고 하고 되는 거 보여준 다음에 보험회사, 보험 관련 회사랑 일을 하기로 해서 대상은 이제 그 보험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에어드랍을 먼저 시작할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많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옵니다. 몇백 명 오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신고를 하고 해야 돼서, 산을 선정을 잘해야 됩니다. 산을. 그래가지고, 이게 일단 관악산, 우리가 첫 번째 하는 관악산은 안 되고요. 그거 절대 허가 안 나오고요. 적당한 산, 네, 적당한 우리랑 협력적인 노인들만 있는데 좀 젊은 사람들이 와갖고 좀 활력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지자체 많거든요. 그런 지자체가 관할하는 산에서 보험 설계사 님들 대상으로 에어드랍 합니다. 많이 못 드리고요. 지금 가격이 너무 높아서 2년 후 일모를 시작으로 해갖고 재미삼아서 보험 설계사는 자격증이 있어요. 코드 넘버가 있기 때문에 보험 설계사들 대상으로 먼저 그 에어드랍을 하고 그 보험 설계사들하고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갖고 교육하고 또 교육하면서 또 에어드랍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험 설계사들하고 같이 하면 보험 설계사들이 보험을 파시려면 이제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아이스 브레이킹하기 너무 좋죠. 왜냐하면 크립토가 핫한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우리 대학원에서도 교육을 하지만 이 대학원에서 하는 교육은 기본적으로 사고력 위주의 교육이고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매뉴얼틱하게 교육을 만들어 갖고 보험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비트코인 교육, 스마트 콘트랙 교육, 그다음에 실제로 스마트 콘트랙이 보험하고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해서 전국에 2~30만 명의 보험 설계사 네트워크가 있어요. 일로 모빅을 들고 우리가 직접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제가 생각한 게 아니고 이거는 누가 보험회사 관계자가 생각해서 저한테 가져왔는데 와 이거 듣고 제가 와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재미겠죠? 다빨간님 모빅 사는 법 좀 알려주세요. 모빅은 엘뱅크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2P 거래소 살 수 있고요. 예, 모빅 회관에 오셔도 살 수 있는 사람들한테 직접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빅도배기님 진짜 소설을 쓰십니다. 크크크크크. 네. 아니 모빅이 지금까지 온 게 소설이지 뭐가 소설이야. 이게 얼마나 재밌어요. 모빅 영화 나옵니다. 네.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영화로 안 만들면 이야기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이 2023년도 그 자료를 못 봐서 그래요. 장대합니다. 한라산에 1,500명이 오르고 그런 코인 프로젝트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한국에서 워낙 이 창의성에 대해서 무시하는 문화 때문에 이게 난해한 것과 부조리한 것으로 헷갈리는 이 약간 좀 규격화된 머리들 때문에 인정 못 받은 거죠. 이게 MIT 크립토 서클에 얘기했더니 다 뒤집어졌답니다. 평정돼요. 이거는 모빅은 글로벌 프로젝트로 가면 평정합니다. 너무 참신하고 너무 그 실제로 실질적이기도 하고 그 맘모스 중에 얼음 속에 있는 맘모스 중에 하나라도 얼음 깨고 나오면 대박인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거 몰라서 그럽니다. 로스트 코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돈 5점수님, 비케랑 모빅이 청구기간 차이라면 또 다른 고래사냥 비트 하드코가 나올 수 있어요. 흉내내는 건 있을 텐데요. 일단 그게 왜 안 되냐면요. 어렵냐면은 저처럼 이렇게 미친놈이 하나 있어야 되고 이 미친놈이 안 갖고 안 팔겠다라고 하고 사람들을 계속 끊임없이 설득해야 되고 욕을 바가지로 먹고 거의 뭐 살해 협박 비슷한 거를 당해가면서 가격을 만들어야지만 고래사냥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돼도 저 같은 미친놈이 별로 없고요. 저 같은 미친놈이 미쳐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본인은 비트코인으로 졸업을 해야 됩니다. 경제적 맥머니를 해야 되는 맥브레드라고 하나요? 그 빵을 버는 일로부터 졸업이 된 귀족인 거죠. 경제적인 귀족이어야 되는데 이 경제적인 귀족이 철학적인 한량이라서 철학하기를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이거를 실천할 수 있는 또라이 기질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갖추려면 2014년 이전에 비트코인을 발견한 사람들 중에 나와야 되는데 쉽지가 않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찾아보세요. 2014년, 2016년에 더 쌌어요. 30만 원대. 그 이전에 비트코인을 발견해서 대량으로 사고 본인의 가용자한테 샀을 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책 쓰고 글 쓰고 또 인문학을 좋아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욕먹는 거를 별로 개의치 않는 약간 EQ가 우리 안에 말로 EQ가 떨어지는 그런 데다가 야망이 진짜 장난이 아니라서 제가 야망이 큰 거죠. 제가 높이 올라가고 이런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을 한번 뒤집어 보고 싶은 야망이니까 얼마나 야망이 큰 겁니까? 감당도 못 하면서 그런 야망만 커갖고 지금 제가 이렇게 제 목을 밧줄로 꽁꽁 묶었는데요. 이런 병신 같은 이런 쪼다라고 해야 되나 이런 병신 같은 인간이 하나 필요한 거죠. 쉽지 않아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 산이냐 하면은 산에서 줘야 안 팔아요. 길에서 주면 팔아요. 네. 산에 오르다 보면 욕 나옵니다. 그죠? 제가 기억나는 게 2023년도 계룡산인데요. 뭐 당사자분들도 여기 계실지 몰라요. 엄마하고 딸이 계룡산 계곡까지 간 겁니다. 이제부터 이제 계단을 이제 30분 올라가면 되는데 20분 정도 올라갑니다. 천천히 올라가면 30분 걸리는데 그 아래서 엄마는 올라가자 딸은 못 올라가겠다 둘이 싸우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제가 보면서 저는 이제 올라갔는데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계룡산에 올라가는 처음에 너무 기분 좋죠. 나들이 같고 시원한 물을 따라서 슬슬슬 걷다가 이제 계단 앞에서 갈지 말지 그 계단 중간에서는 포기하고 내려갈까 계속 올라갈까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비트모빅 투자 비트코인 투자의 축소판입니다. 그 과정을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저의 시종일관은 제가 10년 경험했던 걸 압축적으로 여러분들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상징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돌아가기 너무 멀리 없고 말이야. 안 그런가요? 네. 김견엽님, 오 작가님 가격 왜 띄우시나요? 네, 제가 가격 얘기한 게 아니고요. 저는 우리 비트모빅의 정체성은 재미다. 고래산이 얼마나 재밌냐 이 얘기를 한 거고, 지난 회의 때 집행부에서 논의된 거 제가 비밀 아니니까 얘기해도 돼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 저보다 파급력이 적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어나운스를 하는 게 훨씬 더 파급력이 있네요. 비밀 아니었고요. 논의하고 있는 거고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얘기한 거고요. 보험 설계사 대상으로는 워낙에 잘 될 건데 보험 설계사 관련한 회사가 직원들은 안 믿어가지고 보여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너무나 너무 큰 시장이거든요. 보험 설계사들하고 이렇게 뭔가 하는 거. 비트모빅을 저는 어차피 주는데 팔지 않고 준다면 그런데 줘야 돼요, 사실은. 예. 그런데 왜냐하면 원래 제가 비트모빅을 갖고 있는 이 1,500만 개를 700만 개는 이제 에어드랍으로 콘솔로 정해졌지만 원래 공익적인 데 쓰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해운대나 이런 데서 안전교육 같은 거 받잖아요. 세월호 같은 거 우리가 했잖아요. 안전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안전교육 이수하면 모빅 주고. 근데 그런 거 다 시도했는데 지자체가 다 막아요. 왜냐면 지자체에 꼭 이제 코인은 사기다라는 사람 꼭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토닥토닥 해가지고 저출산에 애나면 하나씩 주는 걸 6억 원인가 5억 원인가 5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버스에다가 광고를 처발로 해갖고 했는데 누가 막냐면 보건소에서 막아요. 보건소에서. 세상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민간에서 이렇게 하는 거를 보건소에서 막는 그 관료는 정말 벌 받아야 되는데 그들만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이 대한민국 저출산은 큰일 난 게 이게 진짜 노바디 케어예요. 정말로. 말만 이렇게 하고 예산만 갖다 쓰지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자살을 선택했다. 생물학적으로는. 네,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고 차라리 애완견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반려견 유기견 입양하면 모빅 준다. 그건 대박 났을 것 같아.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추진하는 와중에서 연예인 한 명만 데리고 와라. 그럼 연예인을 데리고 광고를 찍고 유기견 입양 모빅 에어드랍 하자라고 했는데 연예인 한 명을 못 구하더라고. 그 파트너를 가지고 됐고 그건 됐고 우리가 이제 파트너들하고 JTBC하고의 경험인데 아무런 이게 기본적으로 모빅은 헌신 커미먼트의 게임인데 상대가 커미먼트가 없으니까 쉽게 또 나가더라고. 커미먼트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피차가. 예. 그러니까 산부인과가 우리랑 하고 싶은데 보건소 전화 하나 받고 막 발발 떤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공익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보험 설계사들한테 에어드랍 하는 건 매우 공익적입니다. 왜냐하면 모빅의 홍보를 물론 염두에 두는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공익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험 설계사들은 대민 금융을 파는 유일한 직업군입니다. 그들이 이 크립토의 항무지라고 할 수 있는 아직도 이 회장님들이 저한테 튤립을 물어보잖아요. 튤립을 이 크립토
크립토에 무지한 이 한국에서 대민 금융을 하는 분들한테 크립토를 제대로 알려주는 그런 기관을 만들어 갖고 그 제대로 그 보험회사랑 같이 기관을 만들어서 그거를 모빅을 거기다 태운다. 너무나 이건 중요한 공익적인 활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다가 모빅을 이제 에어드랍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 보고 사람 모이는지 보고 싶게 내 그램피딩 모인 거라든가 아이폰 파는 거 다 보여줬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걸 보여달라 해서 오케이 뭐 공부하기 전에 일단 재밌는 에어드랍부터 하고 그리고 거기서 만난 이제 보험 설계사에서 EBSM 소문 나가지고 공부해갖고 공부 이제 한양대에서 하는 비트코인 최고의 과정처럼 보험 설계자들 대상으로 한 비트코인 그 교육 과정 만들어 갖고 한 100만 원 정도 받고 한 10강 정도를 100만 원 정도 받아가지고 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설계사들이 100만 원 택도 안 된다는 거 2만 원에도 안 온다는 것인데 그냥 볼래요? 100만 원 줘도 경쟁률 3대 1 넘는 걸 내가 보여드릴게요. 네. 우리는 알죠. 100만 원이 되더라도 경쟁률 3대 1이 넘는 이유가 뭔지. 네, 그것까지는 이제 제 입으로 말 안 하겠습니다. 네. 에어드랍의 힘입니다. 이게 다 에어드랍의 힘. 예. 좋죠. 예. 뭐 이런 걸 하면서 이 시절을 견디는 거지. 뭐 가격 뭐 이런 얘기했다고 또 튀어오르고 막 진짜. 에이, 토트넘 팬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구만. 그래서 뭐 그 바다의 안전교육 이런 거 하고 주고 이런 거 싶었는데 지자체가 안 돼. 하여튼 지금 바뀌겠죠. 작년에 이야기였고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정부도 구성되고 뭔가 이게 스테이블 코인 파도가 밀려오면 뭔가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한국도 바뀔 겁니다. 메타가 리플 샀으면 좋겠어요. 메타가 리플 사는 걸 보면 한국의 기업들이 저게 오태민이가 말하던 거네. 저런 시츄에이션이네. 뭐 이러면서 생태계를 뭐하러 만들어 힘들게 생태계 있는 데랑 손을 잡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빅은 비트코인 가지고 하고 싶었지만 비트코인이 없어서 못하는 걸 모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빅은 바로 공익적인 일에 애를 낳든지 뭐 금융교육을 받든지 아니면 해상 안전 교육을 받든지 이런 분들한테 에어드랍을 해서 결국은 전 국민 중에 우리나라 제가 한국 사람인데 우리나라 비트코인 너무 없잖아요. 한국인들 우리나라 국민들이 비트 모빅으로 일단 한 가구당 하나씩 비트 모빅은 막 10개씩 이렇게 갖는 거 아닙니다. 하나씩 딱 갖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냥 하나 미친 척하고 갖고 있으면 혹시 알아 비트코인의 근처라도 갈지 비트코인은 그때 가면 훨씬 높이 가 있겠지만 모르잖아요. 비트코인 하드포크 하고 막 이렇게 막 하고 떠들면 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이게 119 대원들 고생하는데 그분들께서 이렇게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 어떤 사람의 존재를 가지고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 금방 녹아버립니다. 뭔가를 해야 돼요. 행위해줘야 돼요. 그래서 119 대원들을 대상으로 뭘 하더라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119가 우리한테 협력할 리가 전혀 없어서 시도도 안 해봤습니다. 그때 계룡산에서는 그 계룡산 우리 안전 때문에 119 대원들이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줬는데 쭉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팔시더라고. 그제 봤어요. 그 본인이 그 산에 올라오는 수고는 똑같이 했지만 원래 하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모빅을 추가로 드리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팔아버리더라고요. 그건 본인 선택이지만 그렇게 하라고 주면 안 되죠. 알바들 이제는 에어드랍 할 때 알바들 안 들어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중국 종이 지갑으로 합니다. 종이 지갑에 티가 안 나요. 그래서 그 당장 종이 지갑에 모빅을 넣어서 주면 알바가 생기겠지만 모빅을 안 넣어서 주거든요. 2년 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알바를 고용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그 종이 지갑인지 알 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 때문에 알바가 형성이 안 됩니다. 제 사인이 있냐고요. 저하고 사진. 그래서 앞으로 에어드랍에서는 제 사인이나 사진 안 찍습니다. 담소 나눕니다. 제가 행사를 하면 너무 소진이 되는 게 그놈의 사인하고 사진 찍는 것 때문에 그 현장 지휘도 제가 해야 되는데 정신이라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거 안 하고 사진 찍고 사인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담소 나누고 얘기하고 이렇게 즐겁게 저도 즐겁게 화장실로 안 보내고 사인을 하고 막 이런 그런 그러니까 제가 이 활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런 모임을 만들 거야. 여러분들끼리 서로 보고 하는 거지. 저를 자꾸 소진시키려고 하면 돼. 여러분들은 잠깐 사진 하나 찍고 사인 하나 받는 거지만 여러분이 하나 나한테 사진 받는 줄 쫙 쓰고.
힘듭니다. 산에서 화장실도 못 가고. 모블은 뭐 지금 모블은 이제 이더리움 ERC20으로다가 민팅하면 되는 거니까요. 민팅은 금방 할 건데 어플을 지금 개발 중이에요. 그래서 개발이 완료되면 시작을 할 수 있고요. 모블 지갑에다가 이제 모빅을 넣어서 개수 채워가지고 기다리셔야 되죠. 6개월 기다리고 하셨으니까 6개월 동안 기다리시면 그 중간에 이제 계속 에어드랍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자를 받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비트모빅에 대한 질문을 올립니다. 비트코인처럼 네트워크 효과가 더 커진다면 비트모빅도 엄청난 현상이 발생할 것 같은데 비트모빅이 외국인들 대상 홍보가 되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태장님 아까 그 얘기 한참 했어요. 이거 영상 남길 테니까 고래사냥을 한참 얘기했으니까 그게 바로 그 전략입니다. 바로 유명해집니다. 그거는 이제 고래사냥이 바로 그거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고요. 이제 우리가 약속한 시간이 4분밖에 안 남았는데 아무튼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뭐 좀 약간 조정 받았지만 그래도 11만 1,000달러입니다. 11만 1,000달러. 네. 10만 1,000달러라는 비트코인 가격이 참 좋고요. 크게 빨리 오르면 여러분이 좋겠지만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정도에서 좀 더 10만 달러를 왔다니 갔다니 하면서 10만 달러 살짝 위에서 좀 놀고 그러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렇게 폭락도 없고 예. 그렇게 가면서 이제 시대가 바뀌는 거죠. 지금 비트코인은 이 세계 질서, 미국 채권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세계 질서의 핵심입니다. 불과 이게 변방에서 핵심으로 오는데 11년밖에 안 걸렸다는 게 저는 경이롭고요. 지나고 나면 다 추억이잖아요, 그죠? 뭐 그때마다 힘들었는데 문전박대도 당하고 뭐 무시도 당하고 사실 물만 안 끼얹었지 거의 물 끼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내쫓긴 적도 있고 그런데 뭐 다 추억이죠. 예, 다 추억이고 이런 날이 오네요. 이런 날이 왔고 한 번에 온 건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서 오고 또 실망시키고 또 오고 또 반복해서 오지만 네 어쨌건 비트코인 너무 대단한 거고요. 우리 비트모빅의 전략은 이 대단한 비트코인하게 딱 붙어갖고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제 자체가 비트코인을 한국에서 알린 이론가기 때문에 제가 만든 게 비트모빅이잖아요. 비트코인하고 딱 밀접하게 옆에 있으면서 비트코인의 그 거의 유일한 하자인 200만, 300만 개의 로스트코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그 담론을 전 세계에 띄우면서 비트모빅도 한 번에 전 세계적인 코인 프로젝트 사람들이 주목하고 관심 있고 저주하고 욕하고 조롱하는 조롱이 나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유명해지면 좋은 겁니다. 그런 프로젝트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 전에 일단 한 가구 한 모빅씩 갖는 운동에 동참하셔서 사든지 받든지 그건 여러분 알아서 하고 오늘은 네 좋은 날이네요. 네. 지금 동시 접촉사도 3,000명이 넘었고 역시 지혜족보는 오테버스보다 힘이 세군요. 네. 근데 뭐 하나 물어봅시다. 지혜족보 초창기 구독자들 중에 오테버스를 안 넘어온 분들은 왜 안 넘어왔던 거예요? 이해가 안 되네. 오테버스 넘어오면 좋잖아요. 그때 관악산 계룡산 중에 하나라도 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뭐 철학이에요? 지혜족보에서 오테버스를 안 넘어온 거? 몰랐어요. 알고리즘이 안 돼. 혼자 눕기 딱 좋은 1인용 소파 베드 소개드려요. 요즘 제가 구독비 아깝다 생각해 모빈 놓침. 이게 현실적인 대답 같네요. 그죠? 네. 좋은 질문 하나 한번 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웨이님, 작가님 이제 비트코인 과거 같은 사이클은 끝났다고 생각하시나요? 내년에 폭락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번에 스톡 투 플로우 모델로 인해 이제는 반감기 사이클 영향이 적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세 문장 중에 마지막 문장은 일단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스톡 투 플로우 모델에 의하면 상당히 많이 변하는 게 맞고요. 이미 그게 반영이 돼갖고, 이번에 불장이 오더라도 그 배수가 그렇게 지난번에 7배, 8배처럼 가진 않을 거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죠. 내년에 폭락은 없을 거다. 그거는 퀘션이 있습니다. 올라갔으면 또 내려가는 게 오겠죠. 그런데 만약에 올해 봄처럼 살짝 조정이 온다면 또 지금 그런 식으로 조정이 온다면 또 금방 회복하잖아요. 그죠? 그런 정도로 가면 이제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어디까지나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주식이나 채권과는 비교할 수 없이 요동을 치고요. 올해 봄 같은 조정이 되게 이상적인 조정이었다. 그러니까 11만을 터치할 뻔하다가 7만 대까지 떨어지는 거 정도. 예. 뭐 끔찍한가요? 예. 이번에 이제 똑같이 반복은 안 하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대충 이건 어디까지나 예측이 아니라 그냥 추산을 해보는 겁니다. 한번
11만을 또 다시 내려가진 않을 거기서 조정하다가 15만 터치하고 10만대로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런 식의 조정을 한다면 예전처럼 막 다시 이게 3만 달러로 떨어지고 그죠? 그 정도의 그런 충격은 오지 않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기관들이 들어와 있다는 게 바로 그런 요동을 좀 많이 잡아주지 않을까. 올라가는 것도 좀 더디 올라가게 만들고 내려오는 것도 좀 살포시 내려오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이제 사실 이거는 기대라기보다 약간 전망이에요. 이거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모르죠. 확률은 뭐 제 전망이 맞을 확률은 한 55%라고 할까요? 비트코인은 꼭 주류가 될 거야. 이거는 거의 뭐 8, 90%의 확률이 있었던 거고요. 제가 11년 전에 느꼈을 때는. 비트모비 고래 사냥이 이슈가 될 거야. 이것도 한 80% 이상의 확률입니다. 뭐 제가 비트코이너기 때문에 만약에 외국에서 이런 걸 한다라는 뉴스를 보면 관심을 갖고 클릭해 볼 것 같아요. 기사를. 그리고 나도 청구를 할까 말까. 그리고 만약 내가 거래소에 있다면 거래소 빼야 돼 이거 스냅샷 찍어야 돼. 2027년 이게 지금 가격이 얼마라는데 이거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더리움 전망. 이더리움은 1,000만 원이 되면 팔 건데요. 영원히 못 파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끝. 많이 갖고 있는데. 네, 여러분 오늘 즐거운 날이고 비자데이고 비트코인 11만 달러 터치를 축하합니다. 여러분 안녕.